조국 사태를 비판해온 사람으로서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서 적지 않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공정과 상식을 표방하며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부인 문제에는 눈 감는다면 윤석열 후보의 출마 자체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조국 부인 정경심 사례와 윤석열 부인 김건희 사례는 과연 같은 선상에 있는 걸까요? 오늘의 뉴스를 읽어드리는 최부시계 언론의 MZ세대 기자 임조은 기자 그리고 지방이입니다. 인터넷신문 최부시계 언론은 언론다운 언론, 고품격, 클래스가 다른 언론을 지향합니다.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등을 꾹 눌러주세요. 오늘 소개하는 글은 20대 강원 농객 박인규 씨가 쓴 정경심 사례와 김건희 사례입니다. 조국 사태를 비판해온 사람으로서 김건희 씨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서도 적지 않이 당황한 게 사실입니다. 공정과 정의를 표방하며 출마한 윤석열 후보의 출마 자체가 무색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경심과 김건희는 다르게 비판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씨를 두둔하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같지 않은 걸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땐 정경심이 훨씬 더 큰 문제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우선 법에 접촉되는 대학 업무 방해죄 적용 여부입니다. 정경심 씨는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서 부정하게 자녀의 입학을 도왔고 대학 관계자의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수원여대 등 이력서에서 자신의 직위나 근무 경력을 부풀려서 강사 등으로 재직했습니다. 둘의 사례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정 씨의 사례는 정 씨가 이미 표창장을 위조해서 첨부한 것이기 때문에 당시 대학에서는 첨부의 표창장과 진위 여부를 따지는 게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사례는 해당 대학이 학위증, 수료증 등을 제출받아서 확인했다면 얼마든지 걸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김 씨의 사례를 두고서 해당 대학 관계자들이 속았다, 업무를 방해받았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김건희 씨와 관련된 대학들은 대부분 지방에 있거나 소위 알려진 대학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대학에서는 좋은 강사를 모시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강사료 등 조건에 비해 여비와 시간이 더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또 당시에는 시간 강사 자리가 사람을 내정해 놓고 뽑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겸임교수라는 것도 대외적인 명칭이었을 뿐 시간 강사였습니다. 만약 김 씨가 그런 경우에 속했다면 이력서 제출은 요식행위에 불과했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김 씨의 말대로 돋보이고자 하는 욕심에 경력이 과다하게 부풀려진 것입니다. 김 씨 행위를 두둔할 생각은 없지만 대학이 업무를 방해받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는 예상되는 기대 이익에 관한 것입니다. 정경심 표창장 얘기만 나올 때면 지방대 표창장으로
어떻게 대학을 가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전형에서 대학 총장 이상급의 상장은 가점을 부여했을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그 가점을 받기 위해서라도 지방대 표창장은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표창장 하나만이 아닙니다. 하지도 않은 인턴을 했다고 기재했습니다. 대학을 잘 보내고 싶어서 자신의 인맥을 들여 짬짬이 한 겁니다. 이게 대입에서도 그랬고 의전원 입시에서도 그랬습니다. 반면 김건희 씨는 입시 비리는 없었습니다. 대신 경력을 과장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김 씨가 얻은 기대 이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2급 정교사 자격증도 있었지만 교사가 된 것도 아니고 시간 강사로 일했지만 교수가 된 것도 아니고 결국 자기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이란 것입니다. 이 사람이 경력을 부풀려서 결과적으로 챙긴 이득이 심리적인 자존감 정도이지 실질적인 이익 추구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정경심 씨는 동양대 교수, 조국 씨는 서울대 로스쿨 교수라는 지위를 적극 이용해서 자신의 지인들을 자녀의 멘토로 앉혔으며 스펙 품앗이에 동참한 것입니다. 한영 외고에서는 의뢰 있는 일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해명했지만 양심적 지식인을 자처한 조국으로서는 제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입니다. 조국 딸의 입시 비리를 위해서 둘의 지위는 중요했고 둘은 공모했습니다. 반면 김건희 씨는 윤석열 후보를 만나기 전에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의 지위를 활용해서 본인이 이득을 본 게 없습니다. 결혼 전 사생활일 뿐더러 남편에게 알린 바 없다면 남편 역시 이를 책임질 하등의 이유는 없습니다. 김건희 씨는 대통령 후보의 아내이기 때문에 결국 사과했습니다. 윤석열 캠프 측이 배포한 팩트체크 자료를 볼 때 그도 억울한 면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적으로 사과했습니다. 반면 정경심은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국민 앞에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정경심 씨가 자신의 잘못을 처음부터 솔직히 인정했다면 결국 조국이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반대로 민주당이 윤석열 총장 아내에 대한 관심을 가진 적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조국 딸이 무슨 차를 타던지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 집 앞에까지 찾아가는 유튜버들을 보며 분개했던 민주당 지지자들이 생각납니다. 저도 함께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유흥접계던 줄리가 어쩌고 저쩌고 개인을 성희롱하는 말들과 문구, 벽보 등이 심심찮게 돌아다닙니다.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성 인권을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게다가 한동안 조국을 옹호하다가 김건희 비판을 위해서 은근슬쩍 조국은 내로남불 대명사라고 인정해버린 민주당 정치인들의 모습은 비겁하다 못해 간사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언론다운 언론, 최고식의 언론으로 들어오십시오. 검색창에 최고식의 언론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임종은 기자와 지방이었습니다.